네, 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필연적으로 이제 많이 따라붙는 것들이 문법인데, 과연 문법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문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제 생각은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문법을 이야기하고 문법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어라는 것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있어야 내용을 전달하기가 훨씬 더 쉽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을 배울 때도 엑셀, 또는 뭐 브레이크, 또는 뭐 기어, 또는 뭐 핸들, 뭐 사이드 미러, 우리나라 말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용어들을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용어를 내가 모른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라고 했을 때 뭘 왼쪽으로 돌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꼭 필요한 용어들이죠. 문법에서도 필요한 용어가 있고, 너무 좀 불필요한 용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듣던, 제 수업을 듣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던, 문법 설명을 듣는다면 꼭 필요한 개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어렵게 용어가 좀 느껴졌고, 똑같이 한글로 우리가 수업을 듣는데도 용어를 모르니까 도대체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초 영어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 그러니까 보어라고 하는데 이걸 보충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과 이 네 개죠. 이 네 개의 아이들과, 그리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 여덟 가지. 이 여덟 가지의 친구들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둘은 다릅니다. 종류가 아예 다른 애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 이 네 가지 애랑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것이 두 개가 아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과일이라면, 이 과일이라면 얘네들은 생선이에요, 생선. 아예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그러니까 얘네들을 혼동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분들이 왜 혼동하냐?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이제 다 같은 애들인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따로. 그럼 일단 얘네들은 위에 있는 네 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자리의 이름입니다. 자리의 이름. 그래서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충어 자리.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자리의 이름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밑에 있는 애들은 품사라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8개라서 이제 팔품사라고 합니다. 팔품사. 이 팔품사는 뭐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에는 자리가 있죠. 포지션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포지션이 자리를 의미하고, 그 자리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라고 한다면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충어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축구에서는 이것을 공격수 자리, 그리고 수비수 자리, 그리고 뭐 미드필더라고 하죠.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자리. 얘네들은 이제 자리의 이름이에요. 자리의 이름.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있어요. 공격수. 공격수 자리가 있습니다. 공격수 자리. 그럼 이 자리 안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이 있죠. 플레이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공격수라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예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00%는 알지만 이렇게 설명했더니 학생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동사인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동사 자리. 당연히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동사를 다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사실 실제로는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들어가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가 골키퍼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골키퍼 유니폼을 입죠. 유니폼. 그런 형태로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골키퍼 장갑을 씌워주고 골키퍼 유니폼을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어나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충어 자리, 이건 자리 이름이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애들은 이제 품사인데, 이 품사가 요 안에 들어간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영어라는 것은 1, 2, 3, 4, 5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1형식이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루어지면 1형식이에요. 어떤 동사들은 주어 동사만으로 영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문장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대표적으로 이제 비동사 같은 애들이 주어 동사로 문장 이룰 수가 없죠. I am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I study 같은 애들이죠. 저는 공부를 합니다. 이미 1형식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서 공부를 하는지, 장소, 언제 공부하는지, 시간,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 이유,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시간은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런 애들은 동사를 추가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부사라고 해요. 부사. 그러면 1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추가로 이렇게 쭉 붙이면 영어 문장이 되게 길어 보인다고요. 여기서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영어 문장이 길면 5형식, 짧으면 1형식,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부사가 계속 무한대로 붙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는 길이로 보고 그냥 단순하게 길은 길면 5형식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이 어디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받아야 돼요. 최소한으로 어디서 문장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am happy와 I study는 I am happy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am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뭔가 하나 더 나왔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네. 이렇게 문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사가 더 붙을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이나. 그리고 I study, 만약에 장소 at home, 난 집에서 공부해요. I study at home every day, 매일. hard, 열심히. 왜냐하면 because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를 추가로 정보를 제공했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집에서 한다, 매일 한다, 열심히 한다, 왜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사를 추가로 설명한다, 다 부사예요. 그럼 얘네들은 부수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1형식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났고 문장이 완성됐고 추가로 뭔가 제공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왔다, 1형식이었죠. 주어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동사, 무조건 비동사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나오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부족해요.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보충 설명해요, 주어를. 얘를 보충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비동사 뒷자리는 항상 보충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애들을 2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3형식은 뭐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있으면 3형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왔었죠. 목적어라는 것은 자리 이름입니다. 그럼 목적어는 어느 자리냐? 이 타동사의 뒷자리를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뭐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그럼 자동사도 있겠네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 자동사예요. 그럼 스터디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동사들을 봤을 때 문장이 어디까지 나오냐? I study at home.
했을 때는 얘는 1형식이었는데 I study English at home every day hard because I want to be a doctor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문장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부사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3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I love you 이 문장은 몇 형식으로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얘를 3형식으로 봐주는 것이죠. 목적어는 잘이라고 했는데 목적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목적어는 어떤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사 행위의 대상.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이제 연구하다고 되는데 연구 대상이 있죠.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지 수학을 공부하는지 과학을 공부하는지 내가 제인을 좋아하는지 탐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물건, 커피를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분들은 I love you의 목적어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you예요.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I love you의 목적어라고 했는데 그럼 목적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좀 세게 말하면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목적어를 모르는데 목적어 알아요? 하면 네 목적어 알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수업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수업을 들을 때 이건 목적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다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주어는 목적어는 동사는 보충어는 자리의 이름이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팔품사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애들이 있다. 라는 걸 일단 개념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죠. 그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아니면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 목적어는 동사 행위의 대상인 것이죠. 그럼 보충어는 뭐냐? 아까 말했겠죠? 보충어는 보충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 문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충 설명을 하는 대상이 주어면 주격 보충어, 주격보라고 부르고요. 주어를 설명하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목적격 보호겠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I am happy예요. 그럼 해피가 뭐예요? 주어, I를 설명하죠. 어떤 거? 행복한 상태라고. 그러면 해피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he makes me happy.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죠? he가 주어요. make는 동사입니다. me는 목적어죠. 만드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럼 내가 주어라는 것도 이제 대충 알겠고 동사도 들었고 목적어는 뭐 동사 행위의 대상이라고 하고 보충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또 명사는 뭐예요?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는 것. 컵을 컵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는 bottle이지만 한글로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이 명사예요. 근데 그 병을 대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좀 줘라. 그거, it. 복수면 them. 이런 애들이 이제 명사를 대신 말한다고 해서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루카스인데, 전경섭인데, 저를 그 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he가 대명사가 되겠죠.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 설명한다라는 말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 형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말. 근데 누굴 설명할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명사라고 하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형용사라고 하면 단어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단어 형태의 형용사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형용사도 있어요. 이걸 한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어떤 물이 있죠? 차가운 물이 있죠. 또 따뜻한 물이 있죠. 따뜻한 물. 그럼 이거는 따뜻한, 차가운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근데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실 물. 어떤 행동으로 물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 마실이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또 그 여자가 나에게 준 물.
그러면 그 여자가 나에게 준이라는 말은 절대 단어가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절이라고 합니다. 절.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그 여자가 줬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럴 때 이건 절이라고 하는데 절의 형태로도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형용사라고 했을 때 단어 형용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cold, hot 이런 단어 형용사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water to drink라고 하면 이 water to drink라는 말은 to drink라는 말이 water를 꾸며주고 있어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마실 물. 그러면은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런 투부정사의 형태로도 명사를 꾸밀 수 있네요. 그러면 단어가 아닌 거죠. 또 그 여자가 나한테 사준 물 the water 특정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the water that she bought for me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that she bought for me라는 말이 그 여자가 나한테 사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that she bought for me라는 말도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라고 했을 때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형용사는 뭐예요? 그냥 명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단어일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의 형태일 수도 있고 투부정사의 형태일 수도 있고 ing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설명한다. 그러면 명사는 이름 말한다. 이름. 명사는 이름. 명사는 이름. 그리고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 사물의 대상, 뭐 사람의 대상 이름을 대신 말해준다. 명사를 대신 말한다. 대명사죠. 형용사. 그럼 부사가 있어. 부사. 부사는 뭐예요? 부사는 명사 말고 다른 거 다 설명. 그러니까 영어에는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인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매일 한다, 집에서 한다, 열심히 한다, 그 한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다 부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뭐 전치사 이거 알면 좋은데 괜찮아요. 감탄사 감탄할 때 말하는 말입니다. 접속사 다른 것들을 접속시켜주는 붙여주는 말인데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충어에 대해서 그게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플레이어들인데 얘네들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있고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데 뭐 접속사, 감탄사 일단 뺄게요. 얘네들이 이제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배워나가면 되겠다. 근데 그 개념은 이름을 말하고 명사를 대신 말하고 명사를 설명하고 명사 말고 다른 거 설명하고 그리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수업을 좀 알차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용어들이 훨씬 많은데 일단은 이걸 알고 영어를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